근데 이번에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지금까지 이제 그 선거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보수층이 좀 뭐라고 할까요? 패배의식 같은 게 좀 심했던 것 같은데 예, 예. 여론조사 결과 요즘에 몇 가지 나오는 걸 보니까 약간 분위기가 반전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당 우위의 정치 실선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변화 조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최근에 그 김은혜 윤희숙 후보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네네. 여론조사 방식을 바꾼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방식을. 휴대폰 전화 면접 조사, 네네. 휴대폰으로 이제 하면 저도 여러 번 받아봤지만 귀찮으니까 안 하잖아요. 네. 중간에 끊어버리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그 의지가 뚜렷한 사람들, 그러니까 진보층이 좀 상대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 음. 사람들이 끝까지 여론조사에 응하면서 포집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진보가 상대적으로 과포집돼 있다니까 과대 수집됐다는 거잖아요. 음. 근데 최근에 휴대폰 문자 방식, 그러니까 문자로. 문자로 주고 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을 취했더니, 그러니까 김은혜, 윤희숙 후보가 역전을 했다 이런 분위기예요. 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소식이죠. 그러니까 음음.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여론조사 상황으로 보면 그러니까 진보가 조금 오버했을, 그러니까 약간 객관적 현실보다 좀 더 과대 계상됐을 가능성이 크죠. 네. 사실은 저는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2004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직후에 있었던 여론조사인데, 네네. 분위기가 워낙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다 보니까 네네. 보수층에서 여론조사에 잘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 막상 그 투표함을 열어봤더니, 물론 이제 진보가 이기긴 했지만 보수층이 상당히 추격하는 아. 이런 결과들이 꽤 있습니다. 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보수 세력이 여론조사 결과만 믿고 보고 움츠려들거나 위축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야 된다. 어. 여론조사에 응하고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야 된다. 이것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그 지난번에 민주당 쪽에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을 맡았던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또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부울경 지역 쪽에서 의외로 민주당이 이렇게 좀 치고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민주당 쪽 표심이 약간 좀 과대 표심이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 쪽 같은 경우는 과소 좀 표결이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있던데 그것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희는 요즘 조금 이제 그 패배 의식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최근에 네, 엄경영, 최병천 씨가 그런 제기를 하고 있고, 네, 제가 이제 좌파에 있었기 때문에 우파하고 좀 성향이 다른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좌파는 목적 의식이 명료합니다. 어,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생각을 갖더라도 저 여론조사에 내가 응해서 그러니까 보수의 심리 상태를 꺾어놔야 되겠다. 이런 음, 목적 의식이 명료한 거고, 네네, 반면에 우파는 그냥 정치 의식이 높은데 그게 음, 어떤 행동적인 목적 의식으로 연결되지는 좀 덜 그래요. 어,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진보의 목적 의식이 많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겠다. 뭐 이런 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선이 2주나 남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주나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지금 이제 김은혜 전 수석과 윤희숙 이제 전 의원 같은 케이스만 보더라도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우리가 다 졌다. 이거 뭐 이제 뭐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한 표라도 더 긁어 모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개항을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랑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또 예, 접전이기 예. 때문에 진짜 이재명 대표만 꺾더라도 정말 큰 또 이게 영향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지금은 두 가지 때문에 네, 보수의 결집이, 그러니까 물론 중도층이 중요하긴 한데 네네, 지금 상태로 보면 보수의 결집이 두 가지 점에서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하나는 네, 보통 이 수도권 벨트, 낙동강 벨트에서 몇 표 차이로 뒤집히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수만 결집을 해도 그 몇 표 차이로 뒤집히는 곳들이 다 뒤집히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윤희숙이고 그다음에 음, 김은혜고, 만약에 원희룡 전 장관이 이길 수만 있다면 이건 네네, 상당한 성과거든요. 어,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 이 의석수에 따라서 향후 전국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그러니까 진보가 지금 약간
좀 오버하는 게 뭐냐면 네네. 200석을 얻었을 때 이게 단순 200석이라는 측면보다 더 중요한 거는 탄핵이나 그다음에 개헌 저지선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을 완전히 야당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반면에 그러니까 과반 제1당이 아니더라도 120석 130선에서만 저지를 해도 네네. 제가 보건대는 전국의 주도권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말로 탄핵을 떠들긴 하지만 네네. 실제로 탄핵 사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허장성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핵을 국회에서 저지할 수 있는 의석수만 일정하게 확보를 해도 전국의 주도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몇 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뭐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해도 일단 그 최소한 저쪽에서 200석을 가져가는 것만 저지를 시키더라도 어떤 그 국정 운영의 어떤 기세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 쪽에서 주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조금만 더 첨부를 하면 네네. 지금은 탄핵 사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은 일종의 뻥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네. 객관적인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 성향의 여론 지형이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하면 되냐면 김건희 여사 그 특검법 같은 거를 기억하면 되는데 네네. 아주 강경 여론을 주도하는 게 조국 혁신당의 한 30% 정도고 네네. 나머지 70%로 보면 30%는 그렇게까지 과격하는 거에 대해 염증을 느끼는 세력이에요. 따라서 탄핵도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근데 조국 혁신당이 말로 해놓은 게 있으니까 선거가 끝나면 탄핵을 들이밀 텐데 네. 이때 두 개로 저쪽 진영이 두 개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아요. 한 30% 정도 되면 그거는 실제로 탄핵을 하자 이렇게 가는 거고 네네. 나머지 30%는 이제 그렇게까지 가는 건 지나치다. 이 여론이 갈라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생각보다 좀 섬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아마 총선 끝나고 난 뒤에 또 다른 이제 또 분열을 맞이할 거거든요. 예, 지금 이제 뭐 그렇죠. 임종석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또 유세할 때 뭐 그렇게 이재명 대표랑 웃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긴 했지만 어제였죠. 예. 근데 그때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게 뭐 진심이 있겠습니까? 예, 언제라도 이제 그 품함에 칼을 이제 품고 있을 텐데 요런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언론들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허구한 날 지금 하루 걸러서 하루 계속해가지고 막말과 실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러 보니까 막말했다라고 얘기가 나온 게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유세 현장에서 했던 발언이거든요. 그 발언이 이제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이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 요 발언한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좌성향 언론들 그리고 또 한겨레 같은 경우도 대서특필하면서 여야 지금 다 똑같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또 씌우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님 이거는? 저는 이 발언을 대서특필하길래 네. 좀 관심 있게 봤어요. 네네.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의 이미지에 비추어 보면 네. 개같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 게 좋았겠다 싶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은 그게 비중 있게 얘기됐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정치를 하자 뭐 이런 뜻으로 했기 때문에 네네.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음. 근데 지금 이거를 이제 진중권 진중권 교수가 교수님이 받아서 네. 이제 하는 거잖아요. 네. 진중권 교수의 발언은 그러니까 지금 너무 등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막말은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재명 대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막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원래 뭐 형수와 관련해서 그런 말을 하기는 했지만 네네. 계속되는 막말을 보면 이게 어떤 정치적 맥락이 있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본성이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의붓 아버지 이거는 70년대 쓰던 얘기거든요. 계모 뭐 이런 식의 예, 발언이요. 그러니까 네. 70년대에는 드라마에서 계모 이런 드라마들이 많았어요. 음. 근데 90년대 넘어가면 뭐 재혼이나 이런 게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쭉 사라졌거든요. 골동품 속에 있던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막 끄집어내서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시대와 어울리지 않거나 기본 어떤 생각 구조가 네.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 저한테는 결정적이었던 발언은 쉐쉐 발언입니다. 쉐쉐. 쉐쉐 네네. 리자이밍하고 쉐쉐 발언 그건데 네, 리짜이밍 이건 그렇죠. 현재 미중 간의 갈등 구조 속에서 한국이 네. 어떠한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 속에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인물이다라고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 결정을
뭐 다시 한번 짓죠. 그다음에 확정을. 네. 네. 그래서 주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막말이 문제가 되는 건데 네네. 뭐 기술적인 어떤 균형을 맞추려는 게 목적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진중권 교수는 좀 특이한 거는 저는 진중권 교수도 연구의 대상인데 네네. 그러니까 4.19, 5.18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착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요 정도 하고 네. 재준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님 얘기해 주신 게 이재명 대표는 정신적으로도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인성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뭐 3당 콤보네. 아예 그냥 뭐 대통령이 되거나 뭐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되는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옛날에 한창 썼던 뭐 의붓 뭐 이런 얘기하고 계모 뭐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도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인성적으로 봤었을 때 이 사람이 하는 지금 막말의 수준이 그리고 망언의 수준이 제가 느끼기에도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지가 않고 그냥 내뱉는 것 같아요. 생각이 나는 대로 필터링 없이 이런 것만 봐도 인성의 문제가 있고 지금 이제 한창 이제 미중 갈등의 이런 어떤 첨예한 상황 속에서 지정학적인 거는 아예 뭐 고민도 없이 뭐 중국에 실시하겠다 대만에 실시하겠다 이런 발언은 무식한 소리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인성도 문제가 있고 무식하고 어떤 측면으로 봐도 정치적이지 않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고 진 교수님 네네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제가 이걸 확인하고 싶은데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지 아니면 다른 사람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70년대 제가 중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TV 드라마 같은 데서 계모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콩쥐팥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네. 90년대가 되면 한국이 급격히 현대화 자본주의화 되면서 그런 네네. 얘기는 거의 사라졌어요. 그렇죠. 재혼 가정이 너무 뭐 일상이니까. 그 일상이니까. 그런데 네. 이 양반은 그러니까 의붓 아버지 발언도 그렇고 그다음 미중 관계 발언도 그렇고 70년대 그 어떤 사상이나 어떤 생각들이 형성될 때 묶여 있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상이나 어떤 패러다임이나 뭐 이런 신념이나 이런 게 70년대에 묶여 있는 것 같고 네네. 나머지는 순 권력 관계입니다. 권력 관계라는 게 어떤 상황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네네. 너 나쁜 놈, 너 좋은 놈, 너 내 편, 너 우리 편 이런 식의 워딩이나 관점이 너무나 많이 들어 있어요. 적과 악운을 나누는 그런 게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정말 분석 대상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독일의 헌법학자가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정치는 적과 악운을 구분하는 거라고. 근데 그런 분이 이제 나치에 또 이제 그 옹호해가지고 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도 좀 비슷한 모습이 있고. 일단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한판 승부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좀 분노를 했던 겁니다. 근데 분노한 내용이 제가 듣기에는 좀 합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가 유튜버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특정 어떤 정파성을 띄워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한판 승부 정도 되는 언론사라고 한다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그 개같이하는 사람이 문제이지 요 발언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뭐 이렇게 한 꼭지를 내는 것보다 심지어 지금 들어보니까 썸네일조차도 그런 식으로 좀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5.18 희생자를 희화했던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계모라고 하는 발언 이것도 같이 비판해야 하지 맞지 아니면 둘 다 안 하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문제 제기는 제가 봤을 때 타당해 보이거든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걸 봤어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말은 그렇게 뭐 한 꼭지를 잡아서 비판할 정도는 아니다. 그냥 가볍게 언급하면 된다라고 싶은데 건수를 잡았다 싶겠죠. 드디어 한동훈을 깔 수 있는 뭔가. 이게 두 가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말 실수를 거의 안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개인 비리나 이런 걸 파헤치려고 해도 잘 안 나오니까 하나 이 개같이 발언, 개 같은 뭐 이런 멘트가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한 건 했다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려고는 하지만 잘 안 먹히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그 YTN 같은 경우도 박지훈의 뉴스킹 드디어 YTN이 이제 정상화가 돼가지고 박지훈이가 이제 하차를 한다고 오늘 또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4월 1일부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우리가 다 아는 배승희 변호사가 이제 또 네. 진행자로서 이제 또 한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또 방송 같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같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구구 유튜버라는 프레임을 씌우는데 네네. 제가 볼 때 배승희 TV에 쭉 나가 보면 그 네. 양반은 구구가 아니에요. 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더라도 네네. 사실에 기초해서 합리적으로 비판하기 때문에 음. 구구 프레임은 적극적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극우라고 하는 프레임이 음. 사실 그 모든 유튜버들한테 다 붙어 있거든요. 예, 저도 예, 이제 친일 극우라고 돼 있고. 아, 그래요? 저는 황교안 완전히 씨가? 5년 전부터 친일 극우였죠. 아. 저는 그래서 자유한국당 시절일 때부터 이제 뭐 당 활동 같은 거 이제 조금 도와주고 하면은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친일 극우로부터 이렇게 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냐, 뭐 이렇게 기사 나오고 했었거든요. 손석희 전 사장도 그때 이제 한 꼭지를 저를 또 아예 할애를 해가지고 비판도 했었습니다. 친일 극우라고. 아, 그래요? 네, 오. 그때 이제 뭐였죠? 손석희가 했던 뉴스 프로가. 예. 네. 근데 그때 제가 했던 발언이 이제 그거였거든요. 그 촛불 혁명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끌어내렸는데 예. 법치 국가에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뭐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근데 이제 인민이 모였고 뭐 군중이 모였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법과 아. 원칙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있냐. 네, 그런 면에서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비사법적인 모습이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촛불을 부정한 세력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극우가 됐었죠. 예. 그러면 나도 상당히 구구네. 저는 요새 네네네. 촛불을 좀 비판적으로 성찰하자 이런 어. 그 포퓰리즘을 공격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네요. 네, 그렇게 저도 이제 되는구나. 친일 극우였는데 아. 우리 그 배승희 변호사님은 이제 방송 좀 한 꽤 오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같이? 예. 네, 해보시니까 좀 호흡이 잘 맞으시던가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네. 약간 저는 출연을 하고 나서 음. 이 양반이 좀 극우가 아닐까? 음. 좀 너무 나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생각했는데 네. 오히려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탁탁 음. 걸러요. 어. 너무 나서는 주장을 탁 걸르기 때문에 네네. 전혀 아니구나. 음. 그리고 재준 씨하고도 지금 내가 벌써 얼마간 방송을 그렇죠. 했는데 몇 달 됐죠. 네. 과격한 이런 건 논리적으로 과격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친일 매국이란 건 이건 좌파나 진보 쪽에서 프레임을 씌우는 거네요.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서 상황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몰아가려는 일단 정치적인 행보군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친일 보입니다. 극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약간 좀 정치 구호 같이 돼버려가지고. 네.